안녕하세요. 네, 저는 플렉스팀의 플렉스 파트너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플렉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금요일 오후에 사실 시간 내서 웨비나 참여하시기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예고 드렸던 대로 2023년 벌써 4분기가 되었잖아요. 특히 4분기도 벌써 한 6분의 1이 지나가서 이제 한 2달 반 정도 후면 새로운 새해가 올 텐데 그에 앞서서 사실 지금만큼 대표님들 또 그리고 경영진 분들이 바쁜 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한 해 이제 농사 지었던 것들 다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오고 그 추수한 것들을 한번 다시 보면서 내년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시기이실 텐데요. 특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과 관리, 이제 하반기 성과 관리 패스트트랙 1탄으로 저희가 성과 관리 왜 하셔야 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큰 그림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있을 2탄에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플렉스 팀에서 플렉스 파트너스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는 이제 다양한 HR 분야에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모여 있는 이제 HR 전문가 그룹으로서 저희 플렉스 제품을 쓰고 계시면서도 조직의 뭔가 좀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HR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난 고객사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했었던 기존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많은 레퍼런스나 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내용들도 그것을 토대로 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모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목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제 성과 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대표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아니면 매번 조금 제대로 잘 안 됐던 대표님, 그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것이라서 처음에는 좀 최신 트렌드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크게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크게 가져가셔야 되는 키포인트들 그리고 주요한 케이스를 활용해서 좀 저희가 어떤 체계를 잡고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있을 2탄에 조금 앞서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예고 삼아서 중요한 그 목표, 리뷰, 피드백이라는 이 사이클을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키포인트 좀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청해 주실 때 주셨던 질문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질문들 중에서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 선정해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플렉스 웨비나만의 또 특별한 혜택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웨비나를 여러 번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웨비나에서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맞게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제안과 솔루션들을 좀 미팅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성과 관리를 잘 셋업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시면 그 외에도 HR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과 조직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들려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로서 좀 도움드릴 부분 좀 옵션을 다양하게 드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안내 드릴 수 있는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댓글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2023년 4분기에 이제 성과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성과 관리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건데 구체적인 혜택 사항은 오늘 웨비나 말미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뭐 물론 끝나고 미팅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프로모션도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 성과 관리 현황이 어떤지 셀프 체크리스트, 셀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전달 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도 바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그 웨비나를 들어보시고 다운받으신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떠지? 어떤 상태이지? 지금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 라는 것들을 먼저 상기해 보신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다시 2탄을 들으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진단 미팅을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오늘 웨비나, 다음 주 웨비나 그리고 제공해드린 자료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미리 사전에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성과 관리를 지금 준비하고 실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미리 저희가 트렌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세팅하셔야 되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라는 말을 들으시면 다 이제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뭔가 이미지, 감각 뭐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성과 관리라고 했을 때 한 몇 해 전만 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인사고과였거든요. 연말에 평가하고 뭔가 고과 점수를 주고 등급을 매겨서 연봉이 결정되는 뭐 일련의 과정들을 먼저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창업을 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그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제 구성원들 어떻게 하면 좀 서포트를 할지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포텐셜을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사실 이 HR 패러다임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들을 보면 조금 이거 약간 좀 라떼 같은데 옛날스러운데 라는 느낌 드실 텐데 사실은 예전에 성과관리, 뭐 인사고과, 인사평가라고 보통 불리우던 뭔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했던 시절이 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뭐 IMF 직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올해 매출, 뭐 내년에 뭐 사업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도 했고 또는 너무 잘 돼서 사실 걱정이 없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한참 좋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누가 언제 입사했고 어떤 직급인지에 따라서 그냥 4대 과차부에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진급할 때 진급 심사를 해서 뭐 진급을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또 다음 연봉이 결정되고 막 이랬었던 굉장히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예상이 가능했고 즉 안정적으로 성과를 예측하고 측정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면 그 어떤 뭐 창의성 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위에 있는 분이 어쨌든 디렉션을 명확하게 잘 내리고 그리고 구성원들은 하나로 단합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사실은 큰 무리 없이 우리가 목표로 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이제 IMF 이전이나 뭐 그 전후가 이런 시기였는데 사실 그 이후에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그 IMF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뭔가 앞으로의 미래가 예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주지하고 성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많이 시작된 게 조직 또는 개인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 결과를 그러니까 보상을 차등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성과를 차등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 보상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애초에 목표 설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기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사실 전 구성원에 대한 거의 전쟁과 경쟁과 같이 굉장히 전쟁 같은 경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쩌면 더 심화되었다라고 저는 실제로는 그 감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사실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변화했거나 공존하게 된 게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IT 테크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실제로 유니콘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그냥 연공서열을 기준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델도 더 이상 워킹하진 않지만 오로지 성과만을 쫓는 능력주의적인 그런 방향도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뭔가 혁신이나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는 유효하지 않다. 즉 성과를 추구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나 전문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협업, 얼라인된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팀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2010년대 이후에 지금 존재하는 많은 회사들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권한이임을 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애자일하게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성과 협업이라는 두 축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영진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경영진 분들이 그러니까 리더로서 구성원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역량들도 굉장히 복잡 다단해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진짜 요즘은 워낙에 시기적으로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리더의 무게가 예전에 저희 뭐 부모님 세대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완전히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더 심화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 설명드릴 때 다 경험하셨지만 좀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비즈니스 측면, 뭐 사람 측면, 일하는 방식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산업의 변화도 너무 빨라지고 이제 더 이상 혁신이 그냥 정말 혁신이 아니라 정말 평범해질 정도의 변화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을 리드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세대 정신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구성원 경험도 중요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있고 대표님이나 이제 경영진 분들의 경험이나 연령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르지만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전의 성공 방정식 그대로는 사실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 진짜 똑같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구나. 똑같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내면서 성장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가 뭘까? 라는 이야기를 지난 한 3년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정말 많은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주말 꼴딱 해도 못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인사적으로 사람과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어쨌든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님들께 오늘 정말 이게 끝나더라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내용만 키포인트 3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심플이고요. 두 번째는 온타임이고요. 세 번째는 파지티브입니다.
사실 이 영어 단어에서 뭐 그렇게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우신 건 없으시죠?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각각의 키워드 안에 지금의 구성원들, 지금의 조직, 지금의 스타트업이든 어떤 회사든 어쨌든 조직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가장 키포인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심플. 뭐 잘 아시겠지만 심플은 뭐 단순하게, 뭐 정말 간단하게, 간소하게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심플의 의미는 정말 단순화하고 수평화하는 건데 한마디로 복잡하게 해봤자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화하고 단순하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회고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를 복잡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투입하고 리소스를 넣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또 전략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잦은 실험, 값싼 실패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계속 내재화하는 과정들을 더 자주 가져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상도 그렇고 뭐 직급도 그렇고 뭐 평가도 그렇고 뭔가의 공식들을 복잡하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심플하게 구성원들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하고 수평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온타임. 그래서 수시 적시성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한마디로 너무 빠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소위 예전에 1년을 기준으로 한 사이클로 뭔가를 기획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오늘 주제도 이제 하반기, 4분기에 꼭 하셔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 특히 스타트업의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보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뭐 한 달은 일반 기업의 1년에 가깝다 할 정도로 정말 변화도 많고 그 안에서의 성장도 많고 학습도 많고 그런데 뭔가 그냥 일반적인 365일 1년의 사이클로 제도를 만들어내시고 운영하시면 사실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험하셨지만 구성원의 리텐션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탤런트의 모빌리티가 너무 심화된 상황에서는 사실 온타임, 빠르게 수시로 적시에 뭔가를 실행하는 게 훨씬 더 값진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매번 뭔가 복잡하게 막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거기에 답은 이따가 드릴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조금 더 빈도를 잦게 자주 하시고 어떤 뭐 앞으로 말씀드릴 성과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자주 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이클을 벗어나서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지티브는 이건 좀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말로 좀 얘기하자면 자율과 신뢰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조금 더 우리 조직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예전에 막 제가 처음 입사해서 왜 진짜 그냥 대기업에 사원 무리 뭐 이렇게 대리 무리 해가지고 인사고과해서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고 다음 연봉이 결정되고 이런 인사고과 그래서 누굴 승진시켜야 되니 너는 미안하지만 이번에 인사고과를 좀 떨어뜨려야만 해라고 상무님이랑 뭐 1대1 미팅을 하고 했었던 그런 과정들 이 결과적으로는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성과를 내기 위한 것에 집중을 해야지 그 성과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만들고 상대평가하는 것이 과연 구성원 동기부여 그리고 다음 성과를 촉진하는 데 유의미한가?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 관점으로 봐야지 구태하게 예전의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이제는 워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지 단순히 구성원 경험이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뭔가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보다는 결국
조직의 성장과 비즈니스 성장 두 가지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본격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 성과관리와 보상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히나 내년을 앞두고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 연봉협상에 적용할 성과관리, 뭐 성과평가가 되더라도 어쨌든 뭔가 그런 활동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심플, 온타임, 파지티브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평가가 뭔가 개인별 성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만든 다음에 관리자, 대표님이든 팀장이든 그런 분들이 한 번에 그냥 평가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평가, 이것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도 워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트렌드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지만 사실 저보다 대표님들께서 매일 마주하는 구성원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와 조금 더 얼라인되고 함께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 관점에서 사실은 평가가 아니라 성과를 어떻게 디벨롭할지 서포트할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존의 평가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기존의 평가는 공정하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아.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 라는 뭔가 그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께 직접 하지 않으셔도 대표님이나 경영진 분들이 예전에 조직 안에 구성원으로서 하셨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회사의 뭐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 고과에 대한 부분, 성과를 측정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과연 공정했는가, 객관적이었는가,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한 두 가지 정도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과연 그 공정함이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함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될 공정함이라는 것은 과정, 절차적 공정성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성과와 역량을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서 어떠한 성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 프로세스, 그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절차를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도 이제 공정 다음으로 이제 큰 글씨가 객관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객관적인 결과, 뭐 객관적인 성과 평가, 뭐 객관적인 리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주관적입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관적인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 충분히 설계하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앞으로의 성과 관리는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면서도 동기부여가 되게끔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라는 건 회사의 비즈니스마다 상황마다 구성원의 뭐 어떤 분들이 계신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진단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조금 더 옵션을 더 내용적으로는 드릴 수 있겠지만 프로세스의 공정함이나 객관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 프로세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가 아니라 성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성과 관리의 목적은 뭔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
뭐 인정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다?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학습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로 쓰는 게 전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만 사실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성과관리의 주기는 예전에 뭐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그리고 연초에 연봉 적용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는 이제 평가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성과관리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소 분기에 한 번 하셔라. 근데 분기에 한 번 하면 1년에 4번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4번 정도는 반복하셔야 그것이 아무리 주관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로 확보가 될 텐데 너무 바쁘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분기에 한 번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반기에는 한 번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라고 하면 과정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 대한 리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주 해야 되고 여러 명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해서 의사결정하고 학습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단순히 프로세스만 설계하면 되냐 이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일이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플렉스 웨비나이기도 하지만 플렉스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이미 대표님들의 그런 생산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당연히 플렉스의 목표 리뷰, 원온원 이걸 쓰시면 다 해결되지만 어쨌든 이런 도구를 활용하시면 생산성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즉 우리 회사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사실 도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내용만 각 대표님들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끔 지금은 사실 혁신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쉽게 간단하게 하지만 성공적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변화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평가의 관점이 아니라 성과 관리의 관점에서 앞으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여 주시면 훨씬 더 유의미한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트렌드 그리고 주요한 방향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성과관리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조금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큼직큼직하게 또 설명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그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이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어떻게 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케이스와 함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까먹으셔도 아까도 뭐 심플, 온타임, 포지티브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또 그거 까먹으셔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셔도 저는 유의미한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해 하반기 성과관리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피어 리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즉 아무리 심플하게 단순화하고 제도화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단순화와 수평화에는 그 피어 리뷰가 반드시 포함이 되셔서 객관성을 얻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기를 좀 단축해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분기에 한 번, 최소 분기에 한 번, 안 되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리뷰를 하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는 뭔가 줄을 세워서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점과 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의 구성원들을 충분히 맞닿아 있다면 모두 다 함께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그런 성과관리.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평가와 즉 보상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성과관리를 조금 더 우리 회사의 목표 달성에 맞게 그 얼라인 하시는 것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단순화하고 조금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피어 리뷰를 쓰셔야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왜 360도 평가나 다면 평가, 360도 리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가 관리자가 구성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회고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셀프 리뷰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사실은 팀장님께서 정말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막 같이 일을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또 구성원에게 위임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런 걸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구성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특히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코어 밸류,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일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고 있는 그 구성원을 둘러싼 다른 동료들의 리뷰. 이것은 단순히 그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지금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대부분은 나의 리더가 날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리더가 날 어떻게 볼까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인정과 피드백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자신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으로 셀프 리뷰 혹은 평가, 피어 리뷰 또는 평가를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신 다음에 조직장, 관리자분들께서는 그 해당 구성원에 대한 리뷰를 하시고 피드백을 하시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좀 확보하셔야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더 단순화되면서도 거기에 따른 객관성을 담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하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아시죠? 연말에 시상식 하면 사실은 하반기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상을 많이 받는 게 그 후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주기를 단축해서 하시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이 다 많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번 그 순간순간에 그 시기에 리뷰들을 진행하시고 원온원 하셔서 다음 분기나 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하시고 개선한 걸 가지고 또 한 번 돌리는 이 사이클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돌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한 번도 안 한 회사라도 이번 4분기에 올해 1년에 대해서 리뷰하세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걸 분기에 한 번씩 해나가시면 사이클은 완성이 됩니다.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거, 이터레이션을 빨리 해서 결과적으로 더 빨리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만이 사실은 사람도 적고 자원도 적은 스타트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러닝 커브를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뷰 결과를 가지고 뭔가 등급을 매기거나 점수를 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뭐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네, 누가 뭐네, 어떻네, 난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연봉이 저렇게 되네, 이러한 그 불필요한 경쟁 같은 거는 줄여주시는 대신에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결과, 좋은 마일스톤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시는 것이 저는 현재 우리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피어 리뷰 많이 하세요? 주기도 단축해서 하세요? 상대평가 완화하세요? 라는 말씀 드리지만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워킹 하나요? 이렇게 하는 회사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 했던 작은 규모의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도 있지만 정말 큰 규모의 회사들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이제 금융회사인데요. 이 H사는 사실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좀 우리만의 조직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는 개개인의 특성, 성향, 그리고 개개인의 전문성, 개개인의 역량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하지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떠한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어떤 강점을 보였는지, 어떤 보완점을 보였는지에 주목해서 성과 리뷰를 합니다. 역량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들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좀 어려운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셀프 리뷰도 할 수 있지만 나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이 실제 이 사람 문제 해결할 때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강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떤 구체적 사실, 어떤 실제 사례에 근거해서 의미 있었다, 강점이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협업할 때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부분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필요가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 혹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리뷰를 합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고 큰 이 금융회사도 이렇게 하고요. 또 한 회사는 이렇게 해요. 이 회사는 이제 IT 회사 중에 N사인데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다 보니까 다양성도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큰 하나의 그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로 얼라이먼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개별적인 속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제공하고 이 사람이 강점이 있는 것들 혹은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선택해서 거기에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리튼 커멘트. 왜 그런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어떤 것들을 계속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리튼 커멘트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 달성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또 물론 한 축에서 성과를 리뷰한다라는 면에서 의미 있겠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서도 한 축을 같이 이뤄야 결과와 과정이 합치돼서 다음을 계획할 수 있겠죠. 저는 성과 관리를 딱 하고 매듭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과 관리는 지난 과정 그리고 결과 그래서 넥스트 또 다시 지난 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넥스트 이 사이클에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성과 관리는 목표, 리뷰, 피드백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과 관리에 역량 리뷰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것이 정말 실제 일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직관적이며 여러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충분히 객관적이다. 그래서 꼭 성과 관리를 하실 때 성과에 대한 부분, 결과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과정에 대한 부분, 역량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 했잖아요. 전반적인 HR 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서 트렌드 3가지, 그래서 성과관리 프로세스 어떻게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뭘로 해야 되는데요? 라는 것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어떤 내용으로, 무슨 주제로 성과관리를 하면 될까요? 자주 하라는 것도 이해했고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피어 하는 것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사실 회사마다 다르고 그 회사도 같은 도메인에 있더라도 규모, 스테이지, 성숙도, 실제로 구성원들이 그런 어떠한 경험이 있었나 이런 것들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보시면 성과 관리를 하실 때 하셔야 되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제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성과라고 되어 있는 즉 우리 회사의 조직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이 하나. 두 번째,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에 근거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공통 역량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중간 리더십이 좀 충분하게 두텁게 있고 100명 이상이 되는 조직이면 그 리더십들에 대한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는 성과 핵심 가치 리더십이 잘 정리되어 있고 향후에 조금 더 우리다움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일하는 방식, 협업,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물론 이 안에서도 핵심 가치 3개, 성과 2개, 여러 가지가 또 분화되기 때문에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30명 있는 조직, 50명 있는 조직 다 이거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선택해야 된다면 딱 2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과에 대한 거 한 축, 그리고 역량,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한 거 한 축.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확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추천드리자면
분기에 한 번씩 하시고 그런 것들을 목표와 함께 리뷰하시고 그 피드백 하신 다음에 사이클에 돌리셔서 그것들 1년 모으셔서 결과적으로 뭐 내년에 보상과 연계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종합해서 하셔야 된다. 단순히 성과 하나만으로는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추천드리지 않는다. 등급 매기는 거 더 추천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의 성숙도에 따라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어느덧 제가 4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보상을 그럼 진짜 안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상을 대표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가 적합해?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해? 우리는 예산이 이만큼인데 뭐 이게 많아요? 적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경영진으로서 대표님들로서 보상이라는 이 어젠다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상이라는 것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동기부여할 수 있는가? 이걸 보상을 함으로써 결국 목표는 리텐션을 강화하고 동기부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극대화될 거냐. 두 번째, 어떻게 그 효과를 최적화할 거냐.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혹시 우리가 보상을 할 그 재원이 뭐 우리 기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금전적 보상 외에 어떤 보상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요것이 사실은 더 집중해서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가 적합하냐, 뭐 예를 들어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보다는 동기부여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최적화하지, 금전적 보상 외에 어떤 비금전적 보상이 더 가능할까? 의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이 뭔가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 그걸 보상으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그 뭔가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면 사실 이 내용은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 또는 뭐 꼭 규모는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성장을 막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고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BEP를 충분히 맞추셔서 영업이익이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회사들은 좀 이거랑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상 재원을 통해서 구성원을 동기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 사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스타트업의 경우는 개인 혹은 팀 간 경쟁, 예를 들어서 뭐 PSPI 방식으로 하시는 건 절대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뭔가 다 같이 팀 전체가 협업하고 혁신해서 만들어낸 결과 내지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과정이 있었을 때 마일스톤을 중심으로 보상과 연계하시는 게 훨씬 낫다. 즉 개인별로 성과에서 등급 매겨가지고 성과가 얼마 주시는 거는 그렇게 워킹하지 않을 것 같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건전한 도전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구성원들과 정말 앞으로 몇 년간 같이 간다라는 걸 전제하면 지금 당장 얼마의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셔서 그걸 내재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즉 보상이라는 게 정말 그 보상이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보상이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최적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을 했는데 연봉을 올려줬는데 한 2달 일하다가 퇴사해버리면 사실 되게 마음이 쓰리시잖아요. 성과급 줬는데 뭐 금방 뭐 퇴사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성과가 안 나오거나 하시면 쓰리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이런 리텐션 보너스 혹은 아니면 스팟성으로 좀 조직장이 권한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뭔가 상시적이고 즉각적이면서도 뭔가 지연된 보상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내가는 아니죠. 대표님이 우리 조직의 성장에 기대하는 부분을 뭔가 지금 당장 어떤 금전적 보상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좀 적합한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네요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좀 근원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금전적 보상. 이 비금전적 보상이라는 말은 사실 그러니까 뭐 기본급이나 성과급 즉 현금과 달리 줄 수 있는 게 뭐가 더 없나라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저희 이제 플렉스팀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여름에 이제 서현의 현재 지금 플렉스 오피스로 저희는 홈그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오피스로 이사를 하면서 진짜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사실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이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에서 이 일하는 공간이 사실상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집을 이기는 집보다 편한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유틸리티가 있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PX에서 저희 피플팀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블로그 통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도 사실 비금전적 보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매번 이런 웨비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구성원 경험 중에서도 인정과 칭찬이 정말 흐르는 문화를 만드는 거. 그리고 혹은 구성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학습하는 조직 그런 뭐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거는 비즈니스와 회사의 성향과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정말 하실 거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리뷰를 그냥 하시게 두는 게 아니라 리뷰에서 나왔던 주요한 피드백들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리더분들이랑 다 이야기하셔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고객의 VOC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VOC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이제 크게 보면 하반기 성과 관리 시작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것들, 좀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것들, 그 중에서도 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될 웨비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 실무적으로 성과 관리를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크게 3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중요한 목표를 세우는 거. 즉 여기에 써놨지만 전사가 집중해야 되는 비즈니스적인 목표 또는 조직 목표.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발현되는 핵심 결과를 정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바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성과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 목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목표에 대해서 다 인지하는 거.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목표, 즉 성과와 핵심 가치 또는 성과와 역량 혹은 결과와 과정에 대한 것들을 리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방향성, 가치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고 그 다음 전사의 목표하고 얼라인된 팀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현재 어떻고 그 달성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회고하는 것이 바로 리뷰인데 이 리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향 평가와 같은 방식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셀프 피어 포함한 360도 리뷰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을 가지고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시는 것을 설계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실제 그래서 전달하고 다음 업무에 혹은 다음 분기에 혹은 다른 팀원들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피드백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회고했으니 그러면 이걸 더 향상시키려면 혹은 유지하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또는 어떤 도움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리더와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 행동을 강화하는 것들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아쉬운 것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자, 다음은 다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 사이클을 돌리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성과 관리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관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성과 관리는 결국 리더의 입장에서는 퍼포먼스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성원의 퍼포먼스를 더 키울 수 있을까? 플러스 구성원이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정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포텐셜,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까지도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웨비나에. 너무 훌륭한 리더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시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관리는 결국 프로세스는 간단해요. 정말 단순하게 하시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상황, 조직의 상황 그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구는 플렉스를 쓰시면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예전에 할 때 엑셀도 써봤고요. 막 MBO 카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기도 하면 팀장님이 가끔 제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거 보내가지고 민망한 적도 좀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해봤고 뭐 아니면 노션으로 하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사실 생산적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미 잘 설계된 툴을 쓰는 것만큼 편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렉스에서는 이제 올인원 성과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죠. 목표 설정하고 평상시에 목표 관리하고 그 목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도 리뷰가 가능하게끔 하고 마지막 원온원 그러니까 피드백을 1대1로 그리고 팀장과 구성원, 리더와 구성원 간 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구성원 간, 리더와 리더 간 다 언제는 가능하게끔 제공하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목표에 얼라인된 팀 목표, 개인 목표를 한눈에 보고 달성도를 보실 수 있고 셀프 리뷰뿐만 아니라 피어 리뷰, 뭐 분기 성과 리뷰, 역량 리뷰 이런 것들 다 진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1대1로 원온원을 통해서 그 과정을 회고하고 다음을 계획하고 그 액션 아이템이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서로 캐치업할 수 있는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실제로 플렉스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저희 바로 지금 올라갈 거예요. 저희 이제 성과 관리 한번 궁금합니다. 플렉스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데모 그 미팅을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관리 소개 미팅이 진행이 되고 그 달에 바로 구독을 하시면 첫 달 결제된 금액만큼 100% 페이백 해드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웨비나도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겠지만 사실 웨비나 끝나면 또 다시 이제 골머리를 앓으시면서 막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과관리 설계하고 실제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 때 그냥 웨비나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가이드나 뭐 참고하실 수 있는 템플릿 그리고 셀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패키징을 해서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웨비나 들으셨을 거고 만약에 우리 올해 성과관리 바로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시면 지금 그냥 바로 도입 그 문의 주셔서 좀 궁금해요. 좀 보고 싶어요. 체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께는 당연히 그런 부분 알려드림과 동시에 결정해 주시면 이런 혜택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해요. 하시면 그 플렉스 파트너스와의 진단 미팅을 좀 저희가 도와드려요. 그래서 아직 성과관리 처음이라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미팅해도 되나 싶으실 수도 있고 저는 좀 해봤었는데 좀 이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튼 뭐 회사마다 상황마다 되게 다양한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주저 마시고 미팅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일단 유선으로 현재 어떠한 상황이시고 어떤 니즈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가장 적합한 파트너와의 미팅을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편안하게 미팅 신청 링크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은데 막 빠르게 달려오느라고 급하게 이제 그 다음 Q&A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다음 주에 있을 2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시는 시간 드리는 동시에 좀 사전에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주셨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가 중간에 사업 방향성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부터 아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업 방향성이 바뀌어서 목표가 바뀌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객 또는 시장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뭔가 변화를 따라가고 있거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의 맹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과 관리라는 걸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이럴 때 굉장히 막막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분기 단위로 리뷰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목표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 피보팅된 목표에 맞춰서 다시 리뷰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예정했든 예정하지 않았든 거 관계없이 외부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늦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이번 분기에 한 해를 그래도 마감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지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학습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CSS 방식이겠죠? Continue, Start, Stop. 의 방식도 좋고 사실 KPT도 비슷해요. Keep Problem Try의 방식인데 이것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할 것, 뭐 새로 시작해볼 것, 하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회고해 보시는 거 괜찮고 뭐 에자일 방식에서는 4L도 많이 하시죠. 뭐 Liked, 내가 좋았던 것, Learned, 배운 것, 그 다음에 Lacked, 부족했던 것, 그 다음 마지막 Longed for, 내가 앞으로 기대하는 것. 이러한 뭐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구성원들이 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회고 충분히 리뷰하시고 서로에게 리뷰 주고 그거 가지고 내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최소 분기 단위로 좀 설정하시면 이러한 막막함이 내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꼭 회고하시고 피드백하시고 목표 수립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명확하게 성과 측정이 어려운 제품팀은 어떤 식으로 성과를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제품팀이 왜 성과 측정이 어렵지? 제품팀 되게 할 거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마일스톤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 성능, 뭐 안정성, NPS 사실 뭐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지표와 목표는 다르지만 어쨌든 리뷰하실 수 있는 트래킹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성과로 봤을 때. 근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말씀 주신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핵심 결과나 혹은 KPI 같은 지표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하는 게 막막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목표 달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리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이 질문의 해결 방식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다면 다음번 2탄 진행하실 때 한번 질문 한 번 더 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번에 Q&A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역량평가 설계하고 진행하는 방법 궁금해요.
프로세스 알고 싶어요. 합의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회사의 뭔가 성장보다 개인에게 좀 편한 목표를 뭔가 수립하는 구성원들 어떻게 설득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앞서서 설명한 부분에 조금 있었고 또 일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목표 셋업하고 리뷰를 하고 원온원을 진행함으로써 성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 뭐다? 비즈니스와 조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2탄에서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어느덧 시간이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늦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59분이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있네요. 뭐 성과 평가가 안 좋으면 연봉을 깎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약간 노무적으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성과가 명확히 떨어진 경우입니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냥 한 번의 결과로 하시기보다는 그 절차를 여러 번 밟으셔서 계속해서 저성과가 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PIP 프로그램 같은 거 퍼포먼스를 좀 임프루먼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셨는데도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물론 뭐 그런 연봉 재계약을 하실 때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준비할 때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뭐 궁금하시면 꼭 진단 미팅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바로 드릴게요.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소화했거나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이어서 그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너무 오버해 버렸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플렉스 커뮤니티나 혹은 이제 미팅 신청해 주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그때도 뵐 수 있으면 2탄 때도 얼굴 뵙고 저만 보이긴 하겠지만 그때도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